지옥에서 온 판사. 칼에 찔려 죽은 한다온 형사 유스티티아는 죽이고 웃고 있죠. 3명이나 죽인 살인자를 죽였으니까요. 그러나 바로 바엘이 나타납니다. 바엘은 유스티티아에게 경고합니다. 죄인이 아닌 자를 죽인 잘못된 심판에 대해서 유스티티아너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 원래 10명이었는데 20명으로 올리고 기간은 1년. 유스티티아는 너무 많다고 이야기하지만 처벌에 불복하면 죽인다고 한다. 그리고는 바엘은 사라지고 한다온 형사는 다시 살아난다. 그러면서 자신의 다친 흔적도 사라지고 체포하라고 손을 내민다. 그렇게 수갑을 채워서 경찰서에 가지만 한다온 형사는 술이 덜 깬 상태에서 강빈나 판사를 잡아온 형사 취급한다. 형사가 사과를 하네요. 술이 덜 깬 상태인 것 같은데 이해 좀 부탁한다고요. 그렇게 형사를 죽인 일은 넘어가는데 한다온은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강빈나에게 한다온은 따진다. 자기가 지옥에서 왔고 죽은 강빈나, 몸에 들어온 악마다라고 말을 하죠. 믿고 싶지만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걸 눈으로 확인하면서 당황한다. 재판 중에 전 남편을 죽이고 남편도 죽인 여자를 만나게 되고 거울로 배자영이란 이름을 적으니 거울에 얼굴이 비치고 직접 배자영을 만나 보기로 한다. 그런데 갑자기 밖에서 확성기로 한다온 형사가 얘기 좀 하자고 한다. 강빈나는 어쩔 수 없이 밖으로 나가서 이야기를 하고 한다온 형사는 판사님이 왜 나에게 그랬는지 알고 싶다며 일주일만 만나보자고 한다. 하지만 강빈나는 꺼지라고 경고하고 간다. 초등학교 선생님 배자영을 만나고 배자영에게 사연을 듣고 시어머니가 죽은 남편의 보험금을 지호에게 남겼는데 그걸 가져가려 한다고 이야기를 한다. 그 말을 들은 배자영의 시어머니에게도 사연을 듣기 위해서 만나고 아이도 만난다. 그러나 지호가 그림을 보고 설명해 달라고 한다. 그림에서 단서를 찾게 되고 며느리가 장례식장에서도 다른 남자를 만나고 아이를 방치한 채로 며칠씩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말을 듣게 되고 사고가 일어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술 취한 남편의 안전벨트에 본드를 발라 안전벨트를 매게 한 다음 운전을 하고 가다가 물속으로 빠지고 여자와 아이만 빠져나온다. 아빠는 그렇게 죽고 아이가 아빠를 살려달라 하자 엄마가 지호 아야 너도 죽고 싶어라고 말한다. 그렇게 배자영은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죽인 것이다. 그리고 빼앗긴 아이를 다시 데려오기 위해서 할머니에게 약을 먹이고 쓰러진 상태에서 아이를 데리고 오자마자 다시 학대를 시작한다. 이번에는 물속에 잠수를 시킨다. 그런 사이에 구만도가 목소리를 변조시켜서 배자영에게 전화를 걸어 남편 이사 고장소로 나오라고 이야기하고 나온 배자영에게 심판을 시작하게 된다. 죄를 인정하지 못한 배자영은 자신이 고통받게 한 전 남편 이번 남편의 고통까지 받게 되고 죽음을 당한다. 죽고 난 시체를 강빈나 판사는 경찰서 앞에다가 시체를 갖다 놓고 한다오는 강빈나를 용의자로 취조하고 하지만 혐의점을 찾을 수 없고 이제는 점점 악마라고 인정을 해가는 모습을 보이는 한다온 형사 강빈나와 한다온을 보고 오미자 할머니는 둘 중 한 명은 죽는다고 경고를 하고 집으로 가고 다음날 지호에게 자신의 얼굴을 그려준 그림을 선물 받고 지호에게 편지 한 장을 보낸다. 하늘에서 보낸 아빠의 편지를 받아보내요. 사회 마지막에는 강빈나의 집 앞으로 한다온 형사가 이사를 오면서 마무리하네요. 이 드라마 현실과는 잘 맞지는 않지만 판타지 쪽을 좋아하신다면 아주 재미있는 소재네요. 현실에서 사람을 죽이고도 반성하지 않고 더 잘 사는 사람들을 악마가 사람 몸속에 들어가서 심판하는 내용. 그것도 20명을 심판해야 하는데 죽인 사람이 있다면 그걸 합산해주는 내용이니 한번 심판할 때 많이 죽인 사람 연쇄살인범을 잡을 확률이 높겠어요. 드라마의 내용을 요약해서 이야기를 하려다 보니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느낌이네요. 이런 재미있는 드라마를 본방으로 보신다면 시간 아까운지 모르고 볼 것 같아요. 한번 시간을 내서 뒤시보기로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본방으로 더욱 재미있는 지옥에서 온 판사 꼭 시청해 보세요.